안녕하세요. 이미지 익히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이미지 안에 그 스케일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 그 스케일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에어리어의 메저먼트를 하는 그 대상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여러 개의 대상들이 있을 때 그 파티클을 쉽게 카운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겠습니다. 자, 먼저 언제나 그렇듯이 이미지를 실행시키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 3D 텍스처 이미지를 띄우지 않고 이미지에서 제공하는 샘플 이미지들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의 파일에서 오픈 샘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뭇잎 사진을 한번 띄워서 크기를 재볼게요. 자, 이 나뭇잎 사진은 지금 RGB로 컬러로 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제 자가 이미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가 하면요. 우리의 목표는 이 나뭇잎의 크기를 정확한 실제 크기를 재고 싶은 겁니다. 실제 넓이를 재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마우스를 움직이니까 사라졌는데 다시 마우스를 옮겨 볼게요. 이 부분 잘 보시면은 자, 좌표랑 값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제가 이제 실제 이 자의 크기에 맞게 실제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 길이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미지를 컬러가 아니라 이미지에서 이미지의 타입에서 8비트 그레이스케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자 어널라이저에서 set scale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이 기능은 실제 제가 알고 있는 거리와 실제 설정한 디스턴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선 셀렉션 아이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자에 대고 6cm 지점에서 10cm 지점까지 한번 셀렉션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직선이 아니라 그냥 선이 그어지는 거라서 정확하게 직선을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키보드의 Shift 버튼을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제가 마우스가 어디 있든지 간에 직선으로 그어집니다. 자, 정확히 10cm 지점에 설정을 했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어널라이즈에서 set scale 하면은 지금 설정된 픽셀 수는 237 픽셀이고요. 저는 6cm에서 10cm까지 했으니까 40 단위론 밀리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1mm당 몇 픽셀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자, 스케일이 계산된 상태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6cm 지점부터 Shift를 누르고 10cm 지점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른쪽 이미지의 이미지 창이 아니라 메인 아이콘들이 있는 버튼에서 돋보기 아이콘 밑에 랭스는 40.00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나요? 네, 제가 다시 움직여볼게요. 지금 제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숫자가 사라지는데, 자, 이 부분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다시 그림을 셀렉션 해볼게요. 6에서 Shift 누르고 10까지. 그러면은 아까 돋보기 밑에 랭스는 40, 아까 단위는 밀리미터라 했으니까 40mm라고 설정이 된 게 보이죠? 자, 셋 스케일은 이렇게 이미지상의 픽셀 크기를 실제 스케일로 맞춰주는 기법입니다. 자, 이제 스케일을 맞췄으니까요. 이 나뭇잎의 에어리어를 정확히 선택하는 방법을 해야겠죠. 자, 에어리어를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메이크 바이너리 방법하고 스레시홀드 방법이 있습니다. 메이크 바이너리 방법부터 먼저 볼게요. 자, 그 지금 8비트 그레이스케일로 바꿨고요. 네, 이미지에 들어가서 아니군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바이너리 그리고 메이크 바이너리를 선택하시면은 자, 0 또는 1로 된 바이너리 파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나뭇잎 부분이 이게 선택이 됐죠. 자, 이제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Analyze Particle 선택하시고요. 이 사이즈라는 것은 지금 0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크기를 다 설정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시면은
여기 있는 작은 점들도 막 다 포함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큰 것만 보겠다. 그러면 50부터 무한대까지 보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쇼는 결과창으로 뭘 보겠냐? 결과창으로 저는 아웃라인을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일단 빼고요. 결과를 리절트를 디스플레이하겠다. 그냥 요약을 보겠다.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 결과창으로 아웃라인이 그려진 이미지가 하나 뜨고요. 지금 위에도 시그널이 있었으니까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에어리어 잡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머리를 보면요. 총 2개가 카운트 됐다. 총 2개의 에어리어를 잡았다고. 그러니까 크기가 50 이상이고 무한대 50부터 무한대 사이의 크기를 가진 에어리어가 2개가 잡혔고요. 그 다음에 결과처럼 보면은 두 번째 에어리어 저희가 궁금해하는 나뭇잎은 두 번째 에어리어니까 두 번째 에어리어의 넓이는 1992.957 제곱밀리미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메이크 바이너리 방법이고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이미지를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나뭇잎 이미지를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나뭇잎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메이크 바이너리로 만든 이미지하고 좀 차이가 있죠. 자, 얘로 볼까요? 얘는 닫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부분은 나뭇잎으로 인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다 날아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혹시 나는 이 부분도 넣고 싶다. 그러면은 메이크 바이너리가 아니라 스레시홀드 기법으로 자기가 좀 더 매뉴얼하게 조절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이미지 타입에서 8비트로 바꿔주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넓이를 알고 싶으니까 스케일을 맞춰야겠죠. 자, 6부터 Shift를 누르고 10까지 설정을 하고 Analyze Set Scale 나는 이거가 40mm라는 걸 아니까 40mm 오케이 하고 다 이제 확인을 위해서 다시 선을 Shift를 누르고 그리겠습니다. 10mm까지 그러면은 오른쪽 그 이미지 창에 이미지 메인 창에 돋보기 밑에 랭스는 40.00이라고 표시된 게 보이죠? 예, 그럼 맞게 표시됐으니까 자 스케일은 끝. 그러면은 이제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어 보죠. 자, 좀 전에는 프로세스 바이너리에서 메이크 바이너리를 사용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런 하얀 부분도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지에서 어드저스트 스레시홀드 방법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레시홀드를 처음 키면은 처음 메이크 바이너리 했던 거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를 자 민 값을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맥스 값을 조절해도 되는데 맥스 값을 좀 더 조절해서 저 하얀 부분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 값을 조금씩 더 움직이면은 하얀 부분이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채워졌죠.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 셋 버튼은 내가 지금 변경한 스레시홀드를 이 이미지의 민 값하고 맥스 값으로 다시 설정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미지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냥 민가가 맥스의 그 값만 변경이 되는 거고요. 어플라이는 이 민가가 맥스 이 내가 설정한 값들로 바이너리 파일을 완전히 확정 지어서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어플라이를 누르면요.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플라이를 누르실 때는 조심하시고요. 이미지 자체가 새로운 이미지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심지어 언두도 안 됩니다. 언두가 되네요, 이거는. 네. 자, 다시 네, 언두가 되는군요. 네. 어쨌든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Analyze Particle 해보겠습니다. Analyze Particle 했고 아까처럼 뭐 가장 최소 크기가 적어도 50 픽셀보다는 큰 파티클만 잡고 결과로 아웃라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리절트 결과 보고 서머라이즈 보고 싶다. 그리고 OK를 누르면요. 자 결과가 이번에 3번, 4번 에어리어 잡혔죠. 저희 보고 싶은 나뭇잎 중에 4번 에어리어. 그러면은 4번을 보면은 이렇게 아까 전에는 1992 제곱밀리미터였는데 지금은
그 하였던 나뭇잎의 하였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2468.314 제곱밀리미터라고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널라이즈 파티클은 그 바이너리 파일에서 그 파티클들을 찾아주는 방법이고요. 그 셋 스케일을 한 다음에 파티클을 찾아주면은 이렇게 에어리어가 실제 크기를 반영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 스케일에는 이제 뭐 단위 같은 건 센티미터를 넣으셔도 되고요, 밀리미터를 넣으셔도 되고, 마이크로미터 뭐 이런 식으로 단위나 그런 거는 실제 스케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에어리어 메저먼트였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어널라이즈 파티클을 이용해서 실제로 파티클들을 계산하는 거를 파티클의 개수를 세고 측정치를 뽑아내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창들을 다시 닫고요. 이번에는 나뭇잎 이미지 말고 실제 좀 더 파티클들이 많은 다른 샘플 이미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오픈 샘플에 보면은 블랍이 있습니다. 블랍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점들이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좀 더 크게 하고 이제 이 점들의 개수를 세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어널라이즈 파티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먼저 8비트 그레이스케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어야죠. 똑같이 바이너리에서 make 바이너리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미지 어저스트에서 스레시홀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스레시홀드에서 그냥 처음에 오토로 하면은 make 바이너리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근데 뭐 좀 더 넣고 싶다, 좀 더 크게 오토로 잡힌 것보다 좀 더 크게 파티클 잡고 싶다라든지 뭐 좀 작게 잡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조절이 가능하고요. 일단 오토로 놓고 어플라이를 해서 자,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다시 어널라이즈 파티클 해서 자, 가장 작은 값을 0으로 한번 해볼까요? 0으로 하면은 이 작은 것들도 잡히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결과는 아웃라인을 하고요. 아웃라인과 베어 아웃라인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웃라인은 결과창으로 아웃라인의 선과 함께 파티클의 카운팅 번호들이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디스플레이 리절트와 서머라이즈를 하고요. OK를 누르시면은 자, 결과로 이렇게 파티클들의 번호들이 1, 2, 3, 4번이 적힌 게 있었고요. 원래 이미지는 여기 있고, 자, 이거는 이 이미지에서 64개의 파티클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64개의 각각의 에어리어 정보들은 이렇게 리절트 창에 바로바로 뜹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스레시홀드를 줘서 바이너리 파일을 만드는 방법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이미지 스레시홀드가 이쁘게 잡히진 않잖아요, 사실은. 자, 다시 블랍을 만들고 띄우고 자, 이미지에서 어저스에서 스레시홀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이렇게 안에가 텅텅 빈, 안에가 좀 구멍이 생긴 이미지들이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있죠. 뭐 이렇게 해서 바이너리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안에 빈 이미지들을 있는 경우에도 어널라이즈 파티클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작은 점 한번 없애볼까요? 작은 점은 뭐 50보다 큰 뭐 이거는 각자 직관에 의거하셔서 적으시면 되고요. 자, 50보다 큰 에어 파티클 찾는데 구멍도 채워놓고 싶다. 그러면요, 만약에 구멍을 안 채웠을 때 결과를 보죠. 구멍 안 채웠을 경우에는 summarize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미지 이렇게 마스크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비어있는 상태가 나오고요. 구멍을
채우겠다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구멍이 차 있는, 이 경우에는 아마 구멍이 아니라 이 끝에가 닿아 있어 가지고 예, 구멍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 빈 곳이 끝에 엣지에 닿아 있는 경우다. 이런 걸 빼고 싶다 그러면은 어널라이즈 파티클에서 엣지 부분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자 그러면은 엣지 부분은 카운팅하지 않고 이 안쪽 부분만 이렇게 잡아서 카운팅했습니다. 자, 결과창을 서머리 창을 안 만들었더니 총 몇 개가 잡혔는지를 볼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Analyze Particle에서 결과를 아웃라인과 그냥 아웃라인과 함께 안에 카운트 번호가 적혀 있고요. 베어 아웃라인은 아웃라인만 있고 안에 숫자들이 카운트 몇 번 카운트인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아웃라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엣지를 빼고 홀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 총 몇 개 잡혔는지 보고 add to manager. add to manager는 지난 시간에 보셨죠? ROI 매니저입니다. 그 ROI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카운트한 거를. 그래서 OK를 하시면요. 자, 블럭을 이렇게 카운트, 엣지 부분이 빠지고 원이 구멍이 채워져 있는 카운트가 됐고요. 총 43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ROI 매니저를 보시면은 43개에 대한 ROI가 이렇게 잡혀 있죠. 네, 4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씩 선택하시면은, 자, 여기 보이시나요?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제가 선택한 ROI가 2번 파티클, 3번, 4번, 그다음에 5번이 곧 바뀌겠죠. 5번 이런 식으로 ROI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지금 총 43개에 대한 매저를 다 뽑아낸 건데 클리어하고, 자, 제가 원하는 파티클 1번 파티클에 대한 매저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Shift를 누르시고 3번부터 8번까지 뽑아내겠다. 그러면 그 매저를 누르시면은 6개에 대한 측정 값들이 뽑아 나오고요. 자, ROI 매니저는 저장 기능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하나만 누르고 저장하면 이 하나에 대한 6번 ROI만 저장이 되니까 반드시 디셀렉트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선택된 게 없다는 뜻은 모든 걸 다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more에서 save, 그리고 ROISS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미지를 한번 띄워볼까요? 자, 얘는 닫고요. 창들은 다 닫고 다시 블럭에 샘플 이미지를 띄우겠습니다. 이미지가 떴고요. 이 이미지에서 셀렉션 매니저 띄운 다음에 로드를 하셔서 오픈하셔서 이 만들어 놓은 ROI 파일을 하면은 다시 똑같이 기존에 설정했던 ROI들을 이렇게 똑같이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파티클 카운팅이었고요. 자, 파티클 카운팅과 메저먼트, 에어리어 메저먼트는 둘 다 그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어서 어널라이즈 파티클 기법 기능을 써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파티클을 만드는 방법에는 메이크 바이너리 방법과 프로세스의 메이크 바이너리 방법과 그 다음에 이미지의 어저스트에서 스레시홀드 방법, 이 두 가지로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 다 ROI 매니저에다가 ROI를 추가해서 과일 수정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나씩 리네임을 넣었군요. 하나씩 얘는 아까 보면 2번이 작았던 것 같은데 2번을 없앨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